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삶과 철학의 김청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라면 문질빈빈의 삶이란 이제 이게 큰 제목이고, 그 밑에 보면은 지금 형식과 내용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게 부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질빈빈이 무엇을 뜻하는가? 빠른 분들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형식, 내용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 대면 시간에 처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대면 기회가 점점 늦어져 가지고 처음에 여러분 제가 올려준 교재를 보면은 처음에 보면은 입문편이 있습니다. 그 입문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이 배우는 과목이 삶과 철학이잖아요. 이게 삶과 철학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뜻이거든요. 이게 답을 내리기 상당히 조금 어렵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하고 난해합니다 조금. 그래서 이게 그걸 보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생각을 해서 답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화두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화두라 그러는데. 그럼 이제 우리의 화두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냐? 바로 삶과 철학이다. 이제 화두를 잡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이제 얻고자 열심히 이제 궁구하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삶은 바로 우리 라이프, 삶이죠. 철학은 뭐냐? 밝을 철자, 배울 학자. 밝게 한다, 필로소피. 근데 이 삶과 철학에 따로 떼어놓으면 삶이 있고 철학이 있는데 붙여서는 이 삶과 철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이 화두입니다. 그러면 이걸 떼놓고 생각했을 적에 이 삶의 명제 하나, 철학의 명제 하나, 두 명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것을 선순위에 두느냐가 벌써 중요하잖아요. 철학이 먼저냐, 삶이 먼저냐 이렇게 두는 것처럼. 자 보세요. 그럼 삶의 문제로 돌아가가지고 삶이란 무엇인가? 친구나 혹은 어른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이봐라, 삶이 뭐냐? 삶이 뭐고? What is life? 삶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입니다.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삶이라 뭐다 막 여러 가지로 대답하고 혹은 뭐 종교를 가진 사람은 종교적인 대답을 할 거고 대답이 다양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삶이란 문제가 그래 삶이란 이것이야 라고 바로 답을 딱 내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 방에 답을 딱 내리는 거를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들어봤겠지만 도노 점수 하는 거 아실 겁니다. 도노로 해결되는 거예요. 도노가 뭡니까? 단박에 깨달았다. 그러니까 바로 딱 깨쳤다.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의문점이 없으니까. 근데 삶이 뭐냐? 삶에 대해서 완전히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았다. 얼마나 큰 지혜를 얻은 겁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지금도 우리는 고민하고 살잖아요. 도대체 삶은 무엇인가? 왜 이리 괴로운가? 왜 이리 힘든가? 고통받는가? 그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한단 말입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삶의 문제가 이렇게 한 번에 단박에 탁 깨달아지는 도노로 해결된다면은 삶이 정말로 재미있고 행복하겠죠. 금상첨화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되거든요. 쉽게 탁 깨쳐질 수가 있습니까? 쉽게 깨쳐질 수가 없다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삶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충분한 경험, 그 경험하다 보면 행복도 있고 고충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러면서 그 행복이나 고충이나 이런 걸 겪으면서 뭘 하게 됩니까? 쌓여요. 경험들이 축적이 된단 말입니다. 그거 보세요. 그게 쌓이는 것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쌓이는 게 뭐냐? 감정이죠. 여러분, 감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남, 성내는 것 말이죠. 그 다음에 슬픔, 기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즐거움. 자, 그런데 감정의 끝이 뭘까요? 감정이 최고조로 달하면 나타나는 현상을 생각해 보세요. 감정이 최고조로 달하면 뭘까요, 여러분? 눈물이 눈물. 너무 기뻐도 나중에는 울게 되고, 너무 슬퍼도 우는 것은 당연하고, 너무 화가 나도 울어요. 결국
감정의 최끝점은 눈물이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한번 시원하게 울고 나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시원하게 울고 나면은 감정이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문학에서는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카타르시스 작용. 그래서 감정의 끝점은 전부 다 눈물로 해결이 된다. 한바탕 울어라. 그러니까 잘 우는 사람이 누가 보는 데서 울어라는 소리는 아니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나 혼자만의 공간에서 내가 풀지 못하는 이 삶의 무게를 한바탕 신나게 울어내고 나면은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시원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 보면은 연말에 그 종교 시설에 가가지고 신나게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이죠. 그리고 막 신나게 자기 감정을 막 토로하면서 눈을 감고 손을 하늘로 쳐바다가 막 흔들면서 하다 보면은 이때까지 쌓였던 그 무게의 감정이 싹 내려가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울어라. 잘 우는 사람이 감정 해소가 잘 된다. 참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뭐 3번만 울어야 된다. 사내의 녀석은 울면 안 돼. 이래가지고 울지 못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눈물을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 감정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화작용이죠. 감정을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잘 울어야 된다. 눈물을 함부로 흘려서는 안 되지만은 정말 울 때는 울 줄 아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만이 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고 그 새로운 일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잘 우는 자가 성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이제 저만의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병원 가서 약을 먹는다든지 뭔 치료를 받는다지보다는 쌓였던 감정을 한번 쫙 풀어내고 신나게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해소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카타르시스 작용. 그래서 문학을 하더라도 카타르시스 작용. 영화를 봐도 그렇죠. 영화를 보면서 나와 동일시 되는 주인공의 감정을 이입시켜 가지고 한번 쫙 같이 울고 나면은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비가 싹 내려가지고 나뭇잎에 먼지가 쌓여있던 것이 깨끗하게 씻어 내려가고 그리고 내 시야에 자욱하게 끼어있던 안개가 싹 거쳐지고 먼지가 거쳐지면서 저 멀리 산이 맑게 보이는 그 마음, 그것이 울고 난 뒤에 찾아드는 깨끗한 마음, 카타르시스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잘 울면 됩니다. 감정이. 자 봅시다. 다시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모든 눈물과 화냄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 가지고 없어지진 않죠. 나에게 축축 쌓여 가지고 그것이 튼튼한 기초가 되어 있다면은 어느 날 말 한마디 혹은 책 한 줄 이런 곳에서 딱 깨침이 와요. 순간 깨달음이 나온다고요. 이게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없으면 간접 경험을 축적시켜 놔야만이 아는 것이 많고 경험한 것이 많아야 뭔가 들어왔을 적에 그게 맞는 것과 스파크가 탁 튀면서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그 삶은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삶을 깨달았다. 있을 수가 없죠. 그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부르는 감정의 노래를 한다? 진짜 감정이 아니죠. 흉내를 낼 뿐이지 진짜의 마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TV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어른들이 부르는 그 감정의 노래를 막 부른다고 신기해한다고. 걔가 뭘 알겠어요. 어린이는 동요를 불러야 돼요. 근데 어른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어른 흉내를 내니까 애가 아니야. 자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 본분대로 살아야 되는데 본분을 벗어난 삶을 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걸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나는 반기지 않아요. 애는 애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그게 진짜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삶은 축적이 있어야 그 축적에 의해서 한번 외부나 이런 영향이 왔을 적에 딱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다른 느낌으로 제가 표현해낸 게 그 교재에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보물이 있죠. 그것들을 그냥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뭘 합니까? 거물질을 하든가 낚시질을 해서 싱싱한 것들을 건져 올린 듯이 건져 올려야 됩니다. 내가 뭐로?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낚시나 거물처럼. 그래서 그러한 것들 밑에 바다 밑에 있는 경험과 지식, 이 지혜 등이 쌓여가지고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져 있다면은 여기서 뭔가는 건져낼 수 있다.
그게 건져냈을 적에 아무것도 없는 바다에다가 그물질하고 낚시질하면 아무것도 안 올라오죠. 그래서 이게 많이 쌓였을 적에는 그물질이나 낚시질을 하면은 뭔가 끌려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 끌려온 것이 바로 나의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점수라는 거예요. 점수가 뭐냐면은 조금씩 수양을 한다. 즉 조금씩 공부를 해가면서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많이 쌓였을 적에 탁 깨달음이 온다. 그래서 갑자기 깨달았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물론 아주 희귀한 숫자로는 오지만은 그게 모든 사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도노를 한다고 벽에 앉아갖고 벽을 보면서 면벽 9년, 면벽 10년 해가지고 도통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 이야기입니다. 그래 하는 사람은 또 저에게 오해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점수와 도노가 같이 가야 돼요. 아는 것이 쌓여 있어야 뭔가 왔을 적에 깨달음이 온다. 그래서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는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불교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삶에 대해서 많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죠. 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많은 것을 쌓아놓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봄이죠. 꽃이 피는 이 봄 계절이 오면은 산천에 살아있는 자연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죠? 살아있는 자연이 화려하게 꽃을 쫙 피우고 막 산을 바라보면 산들이 홍홍황황이라 막 울긋불긋 전부 다 멋있게 피어있죠. 이게 뭡니까? 긴 겨울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때가 와서 딱 기운이 맞으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공부하는 학인들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말이 있죠. 졸탁동시 혹은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구자 옆에 졸, 마칠 졸자 있잖아요. 이게 병사들은 변방에 서가지고 이불을 가지고 서로 막 고단하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리, 줄 이렇게 합니다. 탁, 쪼울, 탁, 동, 같을 동, 그 다음에 시간.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쫓는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원래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 그러면은 그 불교에도 보면은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종파가 많거든요. 그 임재종이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이게 임재종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나는 이것을 가지고 생각을 골똘히해서 깨치겠다 하는 공안집이 있어요. 공안이 뭐냐면 화두집인데, 아까 내가 화두라 그랬잖아요. 내가 풀어야 될 어떤 한 명제를 두고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화두집인데, 그 임재종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그 중국 송나라 때 보면은 선종에서 이 선종을 대표하는 불교 서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벽암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벽암록에 나오는 공안 중에 하나가 줄탁동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래놨어요. 학인은 졸하고 스승은 탁한다. 그래서 졸탁동시가 나왔거든요. 그 이제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바로 줄탁동시처럼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줄탁동시가 뭐냐 봅시다. 예를 들어주면은 계란 아시죠? 계란이 이제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는데, 유정란은 이 병아리가 될 수 있는 계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일 되면 21일, 병아리는 21일이 되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이 따뜻한 온도를 줘가지고 어미닭이 품고 있다가 21일쯤 되면은 안에서 이제 병아리가 돼가지고 그 껍질을 깨고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가 병아리가 됐으니까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병아리, 얇은 그 병아리 앞 주둥이로 안에서 계란 껍질을 톡톡톡 깨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깨지겠어요? 그 약한 힘으로? 그래도 소리가 들리죠? 그럼 품고 있던 어미 닭이 요놈이 나오려고 하네 이러면서 위에서 어미 주둥이를, 그 단단한 어미 주둥이로 바깥에서 계란을 톡톡톡 깹니다. 그러면 안에서도 쪼으면서 깨고 밖에서도 쪼으면서 깨고 하니까 계란 껍질이 다 깨지면서 병아리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졸탁동시라. 그럼 보세요. 뭔가 깨달음을 얻고 공부를 하면서 뭔가 알아가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게 병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무진장 공부를 노력하는데 이미 어미새는, 어미 닭은 알고 있죠. 그게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아리가 막 노력하는 모습에서 어미 닭이 탁 한번 깨주니까 팍 껍질이 깨지면서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잘 몰라. 암흑에 쌓여있는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면서 막 노력을 하는 걸 보고 스승이 힘들지게 한번 탁 던져주는 말로 확 깨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졸탁 동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나와 같이 뭘 한다는 말입니까? 학문을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무진장 애를 쓸지게 이것이다라고 제가 탁 던져주면 그게 졸탁 동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을 일러서 교학 상장이라 이래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비가, 근데 이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뺑아리도 안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가 안 되면은 위에서 깨주는데 안에서 준비가 안 되면 뭡니까? 탁 깨니까 그냥 달걀이라 부화가 안 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에서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언제 동안? 긴 겨울 동안. 놀면 안 되는 거예요. 놀면은 위에서 깨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 쉬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이 말이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노력이 여러분들 나는 암만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왜? 당장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집에 지금 집 말고 옛날 집에는 운물이 있어. 운물. 그럼 잘 보세요. 출입을 할 거 아니에요. 집을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러면은 출입할 때마다 나갈 적에 돌 하나를 줘가 운물에 통 던지는 거예요. 또 들어올 적에 또 돌 하나 줘가 운물에 통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깊은 운물에 돌 하나 던졌다고 표시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근데 그러기를 3년을 했네. 3년 동안 들어가고 나가면서 돌 하나씩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 점점 쌓여가지고 이제는 운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모든 과정은 이렇게 당장에 답은 없지만은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면은 반드시 돌은 운물을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성과는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공부도 그래서 오늘 하루 했다고 답 나오는 거 아니죠. 일주일 했다고 답 나오는 거 아니죠. 꾸준히 해갖고 쌓여서 솔직히 학문에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운물에 돌 넣는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봄이니까 잘 보세요. 겨울에 나뭇가지를 보면 아무것도 없고 빈 가지만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초록색이 보일 듯 말 듯 약간 보여요. 그러다가 또 일주일 지나니까 초록색이 더 짙어져. 또 지나니까 이제는 뭡니까? 온 산천이 그냥 초록색으로 쫙 짙어져가 있죠. 안 보여요. 하루하루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나고 나니까 보이는 거죠. 숫돌도 한번 봐보세요. 칼 가는 숫돌도 칼을 갈아요. 칼을 가는데 숫돌이 닳아서 없어지는 모습이 안 보여요. 내가 오늘 칼 하나 갈았다 해서 숫돌이 쑥 들어간 것도 아니고 또 내일 갈았다 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몇 년을 갈다 보니까 숫돌이 반달 모양으로 쑥 들어가게 되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쌓여서 그 이후에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바라면 안 되는 게 바로 공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했는데 결과가 안 나타난다고 포기하면은 절대 결과 안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점수의 과정이에요. 점수. 점점 쌓여서 도노는 뭡니까? 운물을 뚫고 돌이 탁 모습으로 보이는 게 도노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삶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업하는 거는 바로 뭡니까? 이 도노 점수를 봤을 적에 여러분은 뭘 하는 거예요? 한 번에 깨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조금씩 이런 수업들이 쌓여서 이런 공부가 쌓여서 깨쳐진다 했으니까 여러분과 저하고 하는 거는 바로 점수의 과정이에요. 이 점수의 과정을 하다가 이제는 지금 깨치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 얻는 게 아니고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김청환이라는 교수님과 했을지 이런 게 있었지 라면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얻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바로 학문을 하는 구도자다 이 말이에요. 그 구도자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삶에 대해서 답을 얻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게 삶에 대해서 나는 삶을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자기 자신의 답이 있을 거예요. 그 답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세요. 이제 간단한 답을 나만의 방식, 즉
강의하고 있는 이 강의자의 방식으로 풀어보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삶과 철학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이라면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물음이라고 봐요. How to live,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자본주의도 좋습니다만은 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건 아니고 한번 보세요. 너무나 자본주의라니까 자본, 즉 물질에만 우리가 모든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나의 정신적인 부분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남도 해치게 되고, 그죠? 남을 해치면서까지 얻는다는 것은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봐보세요. 저기서 곧 쓰러져 갈 것 같은 회사를 두고 합병을 해가지고 뭡니까? 잘 키워내가지고 또 다른 데 팔아먹고 허다하게 보고 있죠. 그것이 마치 아주 똑똑한 사람이 행하는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똑똑하다고 생각. 아니죠.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는 것이 공생이 진짜 답인데, 그러니까 남을 해하면서까지 벌어야 되겠다. 그런 거는 천박한 자본주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박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많다 하지만은, 물질이 풍부하다 하지만은 천박하게 사는 거예요. 천박한 삶을 여러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귀하게 사는 삶을 택하겠습니까? 중간에 혹시 저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은 중간에 조금 공백 상태가 있더라도 여러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녹화에 저희 실수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how to live, 이거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귀하게 사느냐 혹은 부하게 사느냐. 그러니까 비록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나는 귀한 삶을 살겠다. 얼마나 사람이 귀하게 보인다는 거와 돈이 많아 보인다는 거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그럼 중산층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중산층. 여러분은 어떤 게 중산층이라고 생각합니까? 중산층.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물질을 가지고 삶을 기준을 삼았을 적에 자본주의니까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 정도면 중산층이다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저희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언론에서 발표했던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동차는 2000cc 급 이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집은 전세가 아닌 자가로 아파트 경우에 부동산이죠. 한 10억 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10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은 거의 8천에서 1억, 보통 1억을 잡죠. 1억을 받고, 그 다음에 동산, 언제든지 가용적으로 위급한 일이 생겼을 적에 쓸 수 있는 돈은 은행 잔고는 1억 정도가 있다. 뭐 이런 기준으로 보통 삼아가지고 중산층이라 하는데, 해당되는 사람들 한번 있습니까? 여러분들 수업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잡아요. 근데 그렇게 기준을 잡았을 적에 과연 몇이 되겠느냐 말이죠. 연봉 1억 넘는 사람들 몇 명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는데, 저는 중산층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 모든 걸 물질적인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중산층이라고 하니까, 그럼 다 중산층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생긴단 말입니다. 화나잖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물질과 함께 같이 갖추어야 될 요소를 플러스를 시켜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래 봅니다. 자, 지금은 100세 시대죠. 100세 시대니까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눈으로 하는 스포츠 말고 직접 행동을 하는 스포츠를 하나 하는 거예요. 어떤 운동이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를 하는데 그걸 그냥 남들 하는 만큼 뭐 조금 즐긴다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준 프로까지 가면은 좋겠죠. 그럼 얼마나 그게 재미있겠습니까? 그래서 준 프로와 같은 스포츠를 하나 할 줄 아는 체력 가꾼다 하나. 그 다음에 지금은 제가 대학생 때는 해외여행이랑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지금은 해외여행 엄청나게 자유로워졌죠. 대학생들 해외여행 어디 한두 군데 안 갔다 온 학생들이 없을 정도로 해외여행이 붐이었죠. 그래 해외여행을 가면은 자
여러분 관광 상품 중에 패키지라는 게 있잖아요. 패키지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자유롭게 가야 되겠습니까? 자유롭게 가려 그러니까 뭡니까?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에 다른 나라 가서 문물을 보고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데 내 입으로 내가 물어보지 못하고 여행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언어를 해외에 가서 아주 뭐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나 이런 정도를 원하진 않고 물어보고 내 스스로 기본적인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국어를 하나 내지 두 개를 하면 좋겠죠. 두 개가 안 되면 한 개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하나 하는데 뭐 이거 얼마입니까? 안녕하세요 이 정도 말고 설명도 기본적인 것도 할 수도 있고 기본적인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언어를 외국어를 하나 하는 것 두 가지죠. 외국 그 다음에 이 각박한 세상에 삭막하게 살면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삭막하지 않게 즐거움 요소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음악입니다. 그래서 물론 노래를 잘하는 사람 요즘 정말 많아 부러운데 노래를 잘하면 좋겠지만은 못해도 즐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즐길 줄 아는데 그냥 남들 하는 거와 끼어가지고 즐기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즐길 줄 아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악기를 하나 하는 거예요. 악기. 그게 뭐예요? 요즘 뭐 대부분 보면 피아노도 정말 잘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아노 치면서 자기 인생을 즐길 수 있고 또 뭐 기타를 친다든지 또 악기 해라니까 심벌제나 트라이앵글 큰 북 칠 줄 압니다. 이런 거는 악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악기를 하나 한다. 그럼 보세요. 악기를 다루면서 내 인생을 즐겁게 하고 외국어를 하나 함으로써 또 즐겁게 하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또 즐겁게 하고 스포츠죠. 그래서 덕체를 전인 교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딱 부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박자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삶이 저는 중산층이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물질적인 요소가 뒷받침이 되어주면 정말 금상첨화죠. 그래 안 되더라도 꼭 물질에 포커스를 맞출 필요 없이 이 세 개가 되면은 중산층의 삶을 살 수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중산층이다. 이래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나요? 그래서 이런 중산층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아까처럼 저는 그래서 늘 남들은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저 스스로는 중산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사느냐, how to live에 대한 1차적인 답이고요. 이게 현실적인 답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철학적인 답을 해줄게요. 철학적인 답은 어떻게 사는 것이 how to live가 어떻게 사는 것이잖아요. 이 철학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사냐에 대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